자, 그럼 취중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됐나요? 아니요, 1년은 안 됐고 제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19년 6월 이후니까 한 반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반년하고 안 했으면 또 어떻게 보면 뭐 빨리 포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나요? 빨리 포기한 건가요, 이게? 아니, 근데 그러기에는 그냥 빨리 포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우연찮게 돼가지고 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중에 대한 그런 도전 한 번 더 해봐야겠다. 왜냐면 사실 요즘 막 여러 번 오랫동안 준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특히 금융권은 더 그렇고,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준비해봐야겠다라는 찰나에 좀 여기 들어와가지고 된 거라 그만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이제 핵심을 한번 물어볼게요. 본인이 했던 취준의 방식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본인과 같은 스타일과 성향, 그다음에 스펙에 맞는 분들은 그 방식이 또 굉장히 좋은 방식일 수도 있는 거고, 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, 많은 현직자들한테 이거를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방식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자소서는 평균적으로 한 몇 개 정도를 썼고,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본인만이 갖고 있던 노력,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, 그리고 자소서를 쓰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한 건지, 답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왜 그랬고, 없다면 왜 그런 건지, 그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취업 준비는 어려운 이유가 답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답이 너무 많다. 네. 그래서 A처럼 준비했는데 취업될 수 있고 B처럼 준비했는데 취업될 수 있고 한 건데, 그거는 아무도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나의 방식에 여러 사람들의 경험 준비 방법들을 맞춰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빨리 내버리는 고 싶었었어요. 사실 예전에 막 정말 내가 공들이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준비를 열심히 하죠. 근데 그거 아니면은 일단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직무를 하나 정했어요. 네,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 영업관리 되게 좋아했었으니까 영업관리 직무에 대한 자기소개서 나올 수 있는 유형 같은 것들을 딱딱 틀을 정해놔가지고 빨리빨리 낼 수 있게, 하루에 몇 개 타닥타닥 이렇게 낼 수 있게. 예. 그래서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어떻게 쓰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경험,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느꼈다라는 경험을 작성하시오,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 문항인들이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디에도 복사해 붙여넣기 해도 티가 안 나고 괜찮은 자소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빠르게 작성했고, 정말 그 기업만의 뭐 예를 들면 지원 동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겠죠, 분명히.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빨리빨리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좋은 얘기 해줬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선택과 집중인 거죠. 뭐 무한대로 취준생이 자소서를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고,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그 중에 이분이 선택했던 건 직무 중심으로 엮어서 틀을 만들어서 뿌렸다.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. 어차피 서류 통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이게 뭐 합격이 된다 불합격이 된다 그 회사의 시스템이고 그 회사 인담자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너무나 동의하는데, 이 친구도 이 방식을 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. 자, 그럼 면접에서 본인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? 면접에서는 저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거랑 첫인상, 그 두 개인 것 같아요. 그럼 만약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 지금 없어, 나 비전공자야, 그 첫인상도 별로 안 좋아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어떻게 해야 돼, 면접 때? 그 한번 전략 한번. 근데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연기를 했을 것 같아요. 거기서. 어떻게 연기를 해? 난 이 직무,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냥 알아가가지고, 너무 딥하게 막 그렇게 질문이 나올 것들은 좀 사삭 솎아내고, 뭐 사실 일단 그 전부터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긴 하지만 그 전부터 준비가 다 돼 있어야겠죠. 근데 그런 식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해서 효율적으로 연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. 연기를 해서? 네네. 그 연기가 무슨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? 뭐 예를 들면 직무에 대한 이해가 난 이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,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. 면접장에서.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직무에 대한 거. 네네네.
그러니까 면접장에서 면접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막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차별화를 낸다는 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힘들거든요.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영상을 시청하는 취준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답변하는 형태가 이제 비슷하다는 거지. 그 달달달달 외워서 하기 때문에 차별화라는 게 날 수가 없는데 직무에 대한 얘기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. 왜? 그 직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준비한 과정과 노력의 흔적은 보이거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도 조금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? 첫인상은 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많이 뭐 노력 어차피 이제 서비스직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뭐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. 본인만의 면접장에서 썼던 뭐 약간 꿀팁 아닌 꿀팁 뭐 그런 게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? 본인은 그래도 왜냐면 장교 전역자라서 말을 그래도 조금 우리 모의 면접했을 때도 잘했잖아요 그냥 나름대로. 근데 태도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태도에 있어서 나한테 몇 번 지적은 분명히 당했을 거야. 기억나요? 그게 어떤 건지 기억나요? 일단 제가 태도에 있어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말이 너무 빠르다. 말이 너무 그랬었어요. 저는 제가 갖고 아는 지식을 빨리빨리 남한테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빨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력을 해치는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막 많이 아는 정보일수록 말을 천천히 하려고 지금도 저는 되게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엄청 바뀌었는데 진짜? 네, 그렇게 옛날하고 비교해서 그 쌤이 지금 저 보셨을 때랑은 다르게 조금 진짜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전달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았나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면접 답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다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생각났던 게 이런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 이거 그 19년도 하반기 떨어지고 나서 봉사활동도 했었어요. 그 당시에 봉사활동도 했었는데 근데 답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었냐면 이 영어 교육 봉사 활동이었거든요. 그 소외가정 친구들한테 영어 교육을 무료로 알려주는 봉사 활동이었는데 이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. 예를 들면 A라는 경험이 있어요. 근데 면접을 답변할 때 이런 답변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해당 직무를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라는 질문을 누가 면접관이 했어요.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. 저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아듣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이런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 영어 봉사활동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전달력에 중점을 두어서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.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완성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나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매치가 되는 순간이 사실 굉장히 좋은 답변이 나오는 순간이거든요.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단한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. 대단한 얘기.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직무에 대한 이해와 나의 경험이 잘 조화로워졌을 때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나만의 이제 킬링 멘트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직무가 중요한 거고 경험이 또 중요한 거다. 그러니까 면접 답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답이 없기 때문에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답이 많아서 이제 더 힘들다고 했는데 답이 많은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지금 면접을 보면서 답을 막 찾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 정형화된 답에 너무 우리가 매몰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제가 뭐 지금 뭐 합격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. 이분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본인 커리어를 지금 계속 쌓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좀 이 친구처럼 여러분들도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엄청 뭐 1금융권 대기업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 물론 가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삶의 만족도도 다르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 본인이 또 느끼고 사고하는 것도 다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사는 거고 내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경 쓰는 거를 그렇게 막 내 삶을 막 비집고 들어갈 만큼 이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너무
외부적인 요인에 굉장히 저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이 친구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제가 앞으로 좀 이제 나눠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과 같이 현업에서 취업을 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돼. 취업해서 끝이 아니라 취업해서 돈 벌면서 또 투잡을 해야 돼 여러분. 또 투잡하고 또 연봉 높은데 가야 돼. 그리고 지금 현직자 중에 쿠팡 파트너스 하는 사람들 많어. 근데 쿠팡 파트너스 하는 사람도 많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무라든가 일의 연장선으로 돈을 또 버면 얼마나 좀 좋아요.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제가 첫 영상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친구하고 제가 남겨본 거고요.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는 뭐 나중에 더 성공한 다음에 얼굴을 오픈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또 제가 확인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취업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을 조금만 내려놓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.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인터뷰 하나씩 시작할 건데요. 쭉쭉 잘 하셔갖고 하반기 때 꼭 취업 해보시길 바라겠고요. 취업뿐만 아니라 인생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여러분 많이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. 화이팅 하세요.